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역단 풍지관 보시죠. 어느 석탄회사에 사원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 관청이 석탄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갑과 을의 석탄 중 어느 것이 화력이 더 세인지를 먼저 시험해 본 뒤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승패가 어떤지 점을 치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관의 초효가 나왔다. 관은 본다고 하는 것이니 석탄의 질을 본다는 것이고 모 관청이 석탄 구입에 있어서 화력을 시험한 후 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방법이다. 이것을 대관재상 중정이 관천하 윗자리에서 크게 본다. 중정함으로써 그 천하를 살핀다가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초효를 얻었으나 초효는 그렇죠. 구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멀리 왕화, 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위에 있으며 더구나 맨 아래에 있으니 동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동관이란 어린아이의 눈으로 우매하고 생각이 짧고 폭넓은 식견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효사에 소인무구 군자린이라고 했으므로 바른 자는 패하고 부정한 자가 승리를 얻는 때이다. 군자나 소인이나 인간이라는 점은 다 같고 지혜가 있는 점도 같지만 군자의 지혜는 바르고 넉넉하고 소인의 지혜는 불선을 획책하는 것이 완벽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간기wan 지혜를 실행에 옮기는 데 꺼리낌이 없다. 더구나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가 일을 구하여 공모하는 때는 더욱 그렇다. 경쟁자는 교활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에는 앞뒤를 재지 않는다. 가령 가불의 석탄을 10톤씩 태워보는 시험을 한다고 하면 갑은 10톤을 맞추시면 을은 11톤으로 한다거나 갑의 석탄을 을에서 더 태우는 등의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석탄 화력은 경험상 이길 수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도 소인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귀하의 회사는 지고 말 것이다. 그 후 듣기로는 이제까지 갑과 을의 석탄 화력 시험에 항상 갑이 이겼으나 이번 시험에는 을이 이겼다라고 들었다. 응? 참 대단하지요. 이 언제인지 모르면 이때부터 이 사람, 일본 사람들은 입찰을 했나 봐요.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때는 입찰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입찰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는 뭐 고종 때. 입찰이란 말도 몰랐죠. 말도 없는 거죠. 고종 때. 이렇게 선택할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친구가 찾아 말하기를 나는 모 상인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지내는 동업자도 출석하겠지만 당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점을 쳐보고 싶다. 그래서 입서에서 관에 초효를 얻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초효는 맨 밑에 있죠? 주인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말석이 가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관계는 전체로 보면 큰 산이고 이것을 가옥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우러러보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빌딩에서 회합이 있을 것이다. 이 꾀는 초효에서 사효에 이르기까지 식견에 고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항상 자네의 식견이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초효를 얻었기 때문에 지위가 낮다고 하여 아이들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소인이라면 모를까. 군자에게 있어서는 기분 좋은 일이 못 된다. 밖으로는 남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안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우니 이것을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이라고 하는 것이다. 친구는 이것을 듣고 다소 주저하는 모양이었지만 모처럼의 호의라고 생각하여 참석하였다. 당일 이제 이 고도 선생도 동석했는데 친구는 수십 명 가운데 말석에 자리하게 되었다. 원래 그는 동업자 가운데서도 지식면에서나 공로면에서 여러 사람 중에 우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으나 이날만은 웬일인지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인데 아마도 관의 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이제 썼네요. 명치 23년 1890년 귀족원이라고 우리도 뭐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술원이니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귀족원을 점쳐서 관의 이유를 얻었다. 관께는 상하의 괴가 합하는 때에는 치수가 있는 큰 산과 같고 누각과 같다. 우의 이효는 정보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한눈에 백성을 굽어보고 있는 것이고 아래 네 개의 음은 우의 그 두효죠. 두효. 양효는 정보가 높은 곳에 위치해 한눈에 백성을 굽어보고 있는 것이고 아래 네 개의 음효는 백성들로서 정부의 높은 덕을 우러러보는 것과 같다. 서로 보고 있으니 이를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각 효는 아래로부터 위로 그 인품의 등급과 식견의 고저를 나타내고 재주와 지혜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괴의 전괴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초효는 괴의 체하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랫질이고 그 식견이 마치 아이와 같아서 만물의 이치를 분간하지 못하는 말한다. 효사의 동관, 소인무구, 군자린이 바로 그것이다 말이죠. 두 번째 효는 여자의 식견으로 그 성격이 좋고 집안일에는 능통하지만 넓은 세상 물정은 어두워서 상전에 규, 관, 여정, 역, 가추야. 여자가 엿보고 있으니 엿본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3효는 2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아는 식견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때는 나아가고 미치지 않는 때는 물러서니 효사의 관, 아생, 진퇴 내 생애를 살펴서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서라. 4효는 3효보다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아는 사람을 아는 소위 말하는 육관달식한 자이다. 이거는 육관이 아니라 대관일 겁니다. 대관. 그죠? 이게 육관이 아니라 대관이죠. 잘못 된 거죠. 그 당시엔 이게 전부 다 손으로 다 원고 쓰고 사식집에 가서 해다가 손으로 띄어서 글자 붙이고 할 때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대관달식한 차이다. 신분에 상관없이 천부적인 재주와 지혜는 나라에 비치되고 그 위치도 왕의 빈객에 상당한다. 5효는 천덕 있는 존위이고 인간의 지식 단계가 아니다. 가령 구호의 성군이 대신이나 시종에게 자신의 신상을 물어도 감히 답할 수 있는 자가 없지만 만인을 주재하는 구호의 임금이 자신의 이덕이 어떤지를 알려고 한다면
다행히 하나의 거울이 있다. 천하 만민의 행동이 그것이며 백성의 행동은 정치의 반사이니 백성의 행위가 모두 군자답다면 존위에 있어도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효는 구오의 뒤에 있는 고문관이다. 고문관이 칙명에 대해서 주상하는 일은 정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에 관여하는 힘이 있다. 백성의 행동이 군자다울 때는 허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심할 수 없으니 상전의 관기생 지미평야. 그 백성의 생업을 살피니 지미평야. 뜻이 평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관계의 뜻은 대강 이러하다. 지금 귀족원을 점쳐 이 효로 얻은 것은 이 효는 음의 정위에 있고 그렇죠? 구이니까 구어인 양의 정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릇 귀족원은 황족, 화족, 국가원로, 거액, 세납자들로 조직된 것으로 어째 여정의 이의가 있는가. 이것은 구호의 은혜에 보답하기만을 바라며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국민의 그 당시에 일본이죠. 진보 정도를 크게 보고 유럽 각국의 진보와 비교해 그 장단점을 취해 단점을 보충하고 귀족원 의원의 우수한 논의가 세계 각국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대상에는 성방관민 설교, 사방을 살피고 백성을 살펴서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방이라는 사방의 교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족원의 식견이 한 걸음 전진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희망한다. 이제 이렇게 했구만요. 친구가 찾아 말하길 동업자 세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 북해도에서 어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도에 기륭을 점치고 싶다 하기에 입사하여 관의 사묘를 얻었다. 관은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궤이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물을 움직이게 하니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사업에 점치는 때는 책상 위에서 하는 이론이나 계산은 쉽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 예상 밖의 일에 부딪히는 상이다. 지금 세 사람이 연합하여 북해도에 어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두 명은 자네와 비교하면 재주와 자본력에서 그만 못하고 식견도 참을성도 부족하며 게다가 업무 도중에 물러나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힘으로 해나갈 각오가 없다면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 효를 얻은 때는 조금도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관아생 진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는 이 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다른 두 사람이 충돌에 포기하는 바람에 예상 밖의 큰 비용을 지출하고도 고기잡이도 나가지 못하고 성공은커녕 오히려 큰 손해만 봤다. 명치 7년 1874년 모 고관이 천국에 도항하려는 것을 점쳐 관의 사유로 얻었다. 천국에 갈 일이 있어. 청나라에. 관은 사음이 때를 얻어 두 양에 머무는 꾀이고 백성이 세력을 얻어 군위를 침범한다는 상이 있다. 지금 제 사유를 얻은 것에 따르면 고관이 천국에 도항해서 그 군위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 단판이 지극히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명을 관찰하여 크게는 국위를 떨치고 나라의 영광을 각국에 드러내며 그 나라의 국왕으로부터 빈객의 예에 따라 환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관국지광 이용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 고관은 과연 이 점대로 군명을 지켜 임무를 다하고 귀국했다. 친구가 어느 회사에 사장에 선임돼서 그 회사가 어떨지를 점치고 싶다 해서 관의 오효를 얻었다.
관계는 전체를 보면 큰 산 같기도 하고 높은 누각 같기도 하다. 이것을 국가에 비유한다면 원수는 당당하게 천덕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높은 곳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백성들은 아래로부터 정부의 시책을 우러러보는 때이다. 이렇게 상하가 서로 살피고 있으므로 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군자는 소인의 근심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 덕을 베푸니 소인이 군자를 물리쳐 바꾸려고 해도 곤란이 덮쳐오므로 군자를 물리칠 수 없음을 알고 하위에서 편안하게 그 분수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오효를 얻은 때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백성의 행동은 정부 시책의 반영이며 위를 배우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마치 상하의 인정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다. 백성이 선하면 정부도 선함을 알고 백성이 선하지 않다면 정부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관, 아생, 군자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한 개인에 비유한다면 사장의 언행은 많은 사원이나 공원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언행을 삼가고 솔선하여 직무에 열성을 보인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배우고 명령이 없어도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룡성쇠는 자네의 마음에 달려있다. 친구는 이것을 듣고 더 한층 열심히 하여 사원에서 직공에 이르기까지 회사 전체의 직원들을 감화시키었다라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점은 꽤 긴데요. 명치 18년 1885년 연말에 조미드감이라는 거사가 놀러와서 하루 종일 영리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오늘날 이때 거사는 뭘 말하죠? 여기 거사는 지금 스님이죠. 그 대단한 뭐 스님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스님이에요, 스님. 거사. 오늘날 그 당시에 일본의 진정으로 역에 능통하다고 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는 것에 이르렀다. 그 조미씨는 말하길 천하는 넓고 인재도 많으니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그런 감통한 자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나 역시 영리 연구하기 20여 년이지만 감통력은 불과 택사나무의 초유에 있고 그 느낌도 아직 그만큼 깊지 않다. 책사나무 초유라고 하는 게 함이 이게 느낄 감자죠. 그래서 발가락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 정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고금을 통틀어 공자 이래로 진정으로 신명을 감흥한 자는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 이것으로 본다면 단지 원리만을 주로 하는 오늘날 그 같은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였다. 몇 번 논쟁을 하였지만 조미 씨가 말하길 있느냐 없느냐 논쟁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점을 한번 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게 입서에서 관의 상의로 얻었다. 상유는 세외무의 장소이다. 네. 세상 밖에 지위가 없는 세상 밖에. 이 관은 전쾌가 하나의 대간 큰 산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궤이다. 그리고 모든 궤의 이해에 따라 6효를 삼재에 놓고 오효와 상효를 하늘로 하고 그 가운데 특히 상효를 천 위에 놓고 있다. 따라서 천도는 변함없이 항상 관기생이라 해도 사람은 여러 가지 변화와 거짓이 많고 천도와 같지 않으니 하늘은 홀로 양명하고 사람은 그 명을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하는 상이고 또 상효를 때로 취한다면 미래에 이른 일이므로 현재 있어서는 그 같은 사람은 없지만 후세에는 반드시 역을 가지고 신명에 통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조미씨는 웃으며 말하길 말씀과 같이 관의 상효변을 갖고 본다면 현재는 신명에 감흥할 수 있는 역자는 없다고 봐야겠지만 역은 제3 더럽혀서 안 되는 것이지만 점을 쳐서
한 번 척 치고 그렇다면 또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도 다시 한번 입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입사하여 수택절에 3일을 얻었다. 수택절. 지금 이건 풍지관인데 수택절을 얻었다. 3요를 얻었다. 이놈이죠? 여기도 호궤에 보면은 간산이 있고 이렇게 되는구만요. 호궤에 그러면 호궤에는 산류의 2가 되는데 여기도 이와 같은 이런 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걸 삼재라고 해서 요거는 천이고 요 두는 인이고 여기는 지금 천인지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지금 하늘 위에 하늘이죠. 삼재로 나누면. 절의 삼효상전에 부절지차 우수구야 수택절 6삼에 부절약 절약하지 않은 탄식함이 있으니 탄식하게 되지만 무고 허물은 없으리라. 부절지자 절약하지 않아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누구를 탓하겠느냐? 누구를 탓하겠느냐? 자기가 절약하지 않아서 점단한다면 현재에 있어서 진실로 역도에 통한 자를 구하라 해도 서리가 올 때에 봉꽃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 얻을 수 없고 천시를 얻지 못해 누구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다. 역의 영모함은 두 번의 입서가 같은 결론을 내리게 했고 지금으로서 참된 역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함께 개탄하고 이어졌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다. 어떤 신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역점을 즐겨 사용하는데 역점이 신명에 감응하여 그 명을 받는 것이라면 한 가지 것을 세 번 입서해서 세 가지 모두 같은 꾀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믿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답하길 당신의 난제는 참으로 말은 건이라고 하고 손은 곤이라 정해놓은 다음에 말을 입사할 때는 늘 건을 얻고 소를 입사할 때는 반드시 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이제 왕필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필이. 소위 정마억은 이른바 그 말을 건이라고 정해놓고 안문 책괴 유마무건 그리고서 이 괴를 책상에서 이 괴를 세는데 유마무건 말은 있지만 건은 꼭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우이설 자만난가기의 그런즉 이거 위설로서 말하자면 그것을 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필은 그 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은 신의 명을 받는 것이지만 자신의 지성을 다해서 신에게 감호하는 것이므로
정성이 있으면 한 번에 입수로 감흥하는 것인데 어째서 두 번, 세 번 신명을 우러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산수문교에 보시면 초서 곡으로 읽습니다. 제3독, 독즉불곡, 독즉불곡. 처음 한 번 점을 쳤으면 얘기해 줬는데 제3독, 두 번, 세 번 자꾸 쳐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독즉불곡. 업신여긴다면 얘기해 주지 말아라. 이 모독할 때 독자 이거죠. 그렇죠. 예. 선조는 예. 그런데 자신의 지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어쩌다 동꾀를 얻는 일도 있고 또 다른 꾀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득께는 같지 않아도 그 점이 바른 것은 한결같아서 틀림없다. 여기 이제 쭉 해놓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에 그러나 신사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는지 역점이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미래를 아는데 틀림없을 거고 만약 미래를 아는 사람 것도 틀림없다면 어째서 거기에 따라 상장 주식이죠? 예,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상장 오르고 내림을 점차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지 못하고 가업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상장은 무상자인데 일상적인 예, 그러네요. 예. 이건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래서 크게 웃고 대답하길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니 군정할 일은 못 된다. 그래서 논어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제 불유 박변자호 위지 유 현우기 말하자면 기니까 넘어가죠. 나중에 논어의 말씀드릴게요. 소인으로 일을 갖지 않는 자는 소위 한거 우이 불선 그냥 한각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불선이 된다. 그러니 빈둥빈둥 하는 것보단 도박이라도 한다면 불선하는 것보단 낫겠다. 하지만 도박 같은 일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갖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이니 나는 실업자가 아니라 확실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상장 같은 것에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더니 신사는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내 오랜 친구로 큰 부자 상인인 삼계건이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의 설계도를 갖고 와서 가부를 점치고 싶다고 하길래 점을 쳐서 관에 상여를 얻었다. 관께는 전께가 높은 누각의 모양이고 상여는 건축사의 식견이 높고 게다가 유럽의 유명한 건축도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상은 매우 장대하다. 그러나 이 효는 원래 천자의 뒤에 있는 고문관의 지이고 자신이 믿는 의견은 중대한 국사에 대해서는 구신도 할 수 있고 제가 시킨 때에는 곧 일국의 정령으로서 시행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 그 중대한 국사를 펴서 임금이 그걸 제가 하면은 백성 행동은 정부 시책의 반영이므로 백성이 군자 행동을 하면 고문관에게 죄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천자의 큰 덕을 더럽혀 인심을 혼란케 한 죄가 가볍지 않게 된다. 이 설계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럽과 우리나라는 기후 풍토가 다르고 가옥의 건축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여기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을 중심으로 하여 집을 짓고 유럽에서는 겨울을 중심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서양의 구조와 똑같이 지은 집은 여름에 바람이 통하지 않고 덥고 겨울은 해가 들지 않아 추울 것이다. 또 사물을 보는 방은 어두워서 대낮에도 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조대로 집을 짓게 된다면 건축사의 설계가 틀려 개조나 변경이 많게 되고
불쾌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상전의 관기생 지미평야. 생애를 살펴보니 뜻이 평탄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